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느 때처럼 마트 일을 하며 정신없는 오전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수상 코너에서 와장창 소리가 나며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보였죠. 그리고 고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구경꾼들을 해치며 수상 코너에 가보니 그곳은 아수라장 그 자체였어요. 생선을 담을 때 쓰는 얼음이 수상 코너 앞에 무더기로 쏟아져 있었고 갈치와 고등어, 바지락이 쏟아져 그 위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지락 사이에 한 젊은 청년이 넘어져 있었어요. 수상 코너 팀장으로 있는 제 남자친구가 젊은 청년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렵냐? 이게 어려워?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되지. 어디서 말대꾸야? 너 죽고 싶냐? 내가 누군 줄 알아? 내 말 한마디면 넌 모가지야. 실장님, 어렵다는 게 아니라 제 일정상 그런 일은 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바로 출발해야만 다른 거래처에 납품할 수 있어요. 이게 끝까지 말대꾸네? 그래, 너 오늘 죽어보자. 야, 나도 빵이 편한 사람이야. 남자친구는 폭발하는 분노를 참지 못하겠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냉동 오징어를 들어 청년을 때리기 시작했죠. 저는 청년에게 달려가서는 남자친구의 폐악질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막대 먹은 짓이야. 그만하지 못해? 제가 그들 중간에 끼어들자 남자친구도 더 이상 젊은 청년을 폭행하지 못했어요. 저는 씩씩거리며 남자친구를 노려보다가 뒤돌아 청년을 바라보았죠.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청년의 얼굴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청년의 손을 잡고 마트 한켠에 있는 제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급한 대로 제 손수건으로 청년의 얼굴을 닦아주었지만 오징어로 인해 지저분해진 청년의 얼굴을 모두 닦이는 물이었어요. 미안해요. 어디 가서 씻어야 할 텐데. 바로 옆이 우리 집인데 가서 씻을래요? 내가 미안해서 할 말이 없네요. 사장님이 사과하실 일이 아니에요. 저 괜찮습니다. 다음 거래처 가는 길에 목욕탕에 들려서 씻을게요. 성가신 일 만들어서 저야말로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고는 젊은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서둘러 마트를 나갔어요. 마음이 아리고 애잔해져 저는 청년이 나가는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두고 간 제 손수건을 다시 집어들어서는 품에 꼭 안았죠. 그때 어느새 제 사무실에 들어왔는지 남자친구가 한마디 했어요. 잘생긴 젊은 놈 보니까 정신 못 차리겠냐? 그런 거야? 나 참, 내 앞에서 그렇게 젊은 놈 감싸고 싶냐? 저는 저렇게 말하는 남자친구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서 고개를 숙여 제 발끝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게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어요. 결혼을 4번이나 했다가 모두 이혼을 한 남자인데 주변의 엄청난 반대에도 저는 이 남자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었답니다.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때문에 제게 생긴 기적 같은 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들려드려 볼까 해요. 예비 남편이 4번이나 이혼을 한 남자라는 사실에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저 역시 초혼은 아닙니다. 저는 21살에 결혼을 했었어요. 당시 저희 동네는 개발이 안 된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곳에서 저와 함께 나고 자란 동네 친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눈이 맞아 결혼을 약속했고 둘이 성인이 되자마자 식을 올려버렸죠. 남편은 제게 첫사랑이었어요. 일요일에 김밥 싸들고 소풍이라도 갈까? 갑자기? 갑자기라니.
우리 내일이 결혼 기념일이잖아. 기억 못하고 있었어? 섭섭한 걸. 별걸 다 챙긴다. 알았어. 김밥 재료 준비해둘게. 그래. 그럼 나 다녀올게. 제게 손을 흔들어주고는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멀어져가는 남편을 다시 불렀죠. 여보! 어,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끄러움이 많은 새댁이었던 저는 차마 그 말을 못했습니다. 김밥에 오이도 넣을까? 그래. 다 좋아.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남편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남편이 일하는 공장 뒤편에 작은 동산이 있었는데 공장 부지를 넓힌다고 굴삭기로 동산 일부를 깎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전날 비가 와서 집안이 약해져 있었는데 굴삭기로 무리하게 산에 올라 작업을 하다가 땅이 무너지면서 굴삭기가 그 밑으로 굴러 떨어진 거였죠. 그리고 남편이 그 굴삭기에 깔리고 만 거였어요. 사고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남편을 불렀을 때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걸 그랬다 였습니다. 그랬다면 남편이 제게 달려와서 저를 한번 안아주고 다시 출근했겠죠. 그랬다면 굴삭기가 굴러떨어질 때 남편은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남편은 사고를 피했을 테죠. 그날 이후 저는 지금까지 오이를 먹지 못합니다. 오이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저만 두고 무심히 떠난 게 아니었어요. 당신의 아들도 두고 떠났죠. 그때 저는 만삭의 임산부였습니다. 아들은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다음 날 태어났어요. 발인 직후 시작된 진통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고 아들은 세상에 나왔죠. 며칠만 빨리 태어났어도 남편은 자신의 아들을 볼 수 있었을 것이었고 아들은 자신의 아빠를 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 부자의 어긋난 운명이 저를 더욱 마음 아프게 했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경제적으로 힘들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굶지는 않았죠. 가까이 사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저와 아들을 밤낮으로 챙겨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없기에 저는 갓난쟁이 아들을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벽돌 공장에도 다녀봤고 잣을 따러 다녀보기도 했죠. 아등바등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돈 되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참 열심히도 살았네요. 아들이 6살이었던 1999년 겨울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저는 지금도 그날의 모든 것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가죽 가공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서 퇴근을 해서 아들을 만나고 싶었죠.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들이 노래를 부르던 레고를 준비해뒀거든요. 어서 집으로 돌아가 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어요. 공장 중앙에 있는 커다란 시계는 움직일 줄 몰랐죠. 막 2시쯤 되었을 때 그때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미경 씨, 큰일 났어요.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큰일이라뇨. 혹시 우리 희준이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 그게 희준이가... 제가 일하는 동안 친정엄마가 제 아들 희준이를 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있기 며칠 전 빙판길에서 넘어진 엄마가 허리를 크게 다쳐서 임시로 희준이를 옆집 아주머니가 봐주게 되었죠. 그날따라 돈가스가 먹고 싶다던 희준이를 데리고 옆집 아주머니는 시장에 갔습니다. 저녁 차릴 재료들을 사는 그 잠깐의 순간 희준이가 사라져버린 것이었어요. 옆집 아주머니 전화를 받고 당장 희준이가 없어졌다는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주머니와 목이 터져라 아들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들도 왔고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까지 달려와
제 아들을 찾기 시작했지만 아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작은 동네였고 작은 시장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희준이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였어요. 처음에 경찰은 유괴를 의심했어요. 그만큼 아이가 스스로 없어질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유괴범에게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 아들을 찾는데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제 이름이었죠. 아드님께서 저 어머님 성함을 김미경으로 외우고 있다고요? 아이, 왜 본명을 말씀 안 하셨어요? 이름을 개명하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불러주는 이름으로 아들이 기억하고 있고요. 아이, 그래도 본명을 말씀 주셔서 외우게 하셨어야지. 저희 아빠는 무척이나 아들을 낳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저를 포함 계속 딸만 낳으셨죠. 그래서 화가 나셔서 그런 건지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을 시발이라고 지어주셨죠. 성이 김씨인데요. 그 어린아이에게 엄마 이름이 시발이라고 어떻게 말을 하나요? 차마 제 본명을 불러주지 못했어요. 어차피 개명할 예정이기도 했기에 바꿀 이름인 미경으로 기억하게 했었죠.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름 개명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래 걸리기도 했고요. 이 일로 얼마나 저를 자책했는지 몰라요. 결국 경찰은 제 아들 희준이를 실종 처리하고 말았고 제 지옥 같은 인생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찾기 시작한 것이 벌써 23년이나 되었어요. 그동안 제 이름을 김시발로 지어주신 친정아빠는 술 마시다가 간경화로 돌아가셨고 친정엄마는 허리 다친 자신을 탓하시다가 결국 암에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유일한 핏줄을 잃어버린 저를 탓하며 제게 모진 말을 쏟아붓다가 눈물로 그 말들을 주워 담으며 제게 사과를 하시다가 종국에는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계시다가 얼마 전 돌아가셨죠. 저는 23년 전 아들과 함께 살았던 그 동네에 계속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들과 함께 살았던 이 동네가 재개발된다고 했을 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혹시나 내 아들이 집을 못 찾아올까 봐요. 하지만 제가 반대를 해도 어쩔 수 없이 개발이 되더군요. 지금은 그곳에 아주 큰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섰어요. 웃긴 건 길 건너에 제가 작은 구멍가게를 열었는데 그곳은 개발이 안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찾아오면 제가 맞이할 수 있게 집 앞에 열었던 구멍가게였죠. 길 건너편에 많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자 제 구멍가게가 조금씩 커지더니 지금은 대형 마트가 되었네요. 제 사정을 모르는 혹자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제게 운이 참 좋다고요. 살던 집은 개발돼서 아파트로 돌려받았고 딱 가게 자리만 개발이 안 되어서 수많은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하는 마트가 되었다고요. 남편 죽고 아들 잃어버린 제가 이제는 운이 좋다는 소리를 듣네요. 그때 알았죠. 다들 겉으로 보이는 모습 말고 각자의 속사정이 있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트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좋겠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나 성공해서 돈 걱정도 없고 남편 걱정할 일도 없잖아. 아유, 부러워. 그러게 말이에요. 평소 저희 마트를 자주 이용해주는 지인이 신세 한탄을 제게 하더군요. 남편 죽고 자식마저 잃어버린 제 인생이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제 속사정을 알 리가 없죠. 그저 매대 물건을 정리하며 영혼 없는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바깥 양반이 글쎄 자기 생일이라고 지 친구들이랑 술집에 간 거야. 세상에 지가 한턱 쏘겠다고 하면서 얼마를 긁은 줄 알아? 세상에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아유 속상해. 자기야
내 말 듣고 있어? 매대를 정리하며 저도 모르게 수상 코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트 세 단장을 하며 한쪽에 크게 수상 코너를 오픈했죠. 그리고 수상 코너 담당자도 새로 구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수상 코너 담당자를 바라보고 있었나 봐요. 자기, 누굴 그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나? 아, 새로 들어오신 조 실장님? 맞네. 조 실장님 보고 있네. 그래, 조 실장님 잘생겼지? 저만 하면 젊었을 때 여자들 꽤나 울렸겠어. 왜? 미경 씨 조 실장님한테 관심 있어? 아니에요, 그런 거. 언니, 오늘 꽃게 들어온 게 좋은데 좀 가져갈래요? 꽃게? 그래, 우리 남편이 또 꽃게탕 하면 사족을 못 쓰지. 그렇게 남편 흉을 보면서도 남편 챙길 생각에 흥얼거리는 지인을 보니 죽은 제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야, 국물 죽여주네. 우리 여보는 요리사해도 되겠어. 국물이 죽이긴 하네. 아주 먹는 사람 죽이겠어. 난 비려서 먹지도 못하겠어. 원래 고등어 김치찜이 이렇게 비릴 수가 없는데. 여보야, 먹지 마. 버릴 거야. 그만 먹으래도. 이건 사람 먹을 음식이 아니야. 제가 새색시일 때 못하는 요리 솜씨로 엉성하게 만들어준 요리조차 맛있다며 벌컥벌컥 먹어주던 남편이었어요. 죽은 남편이 생각나자 저는 다시 수상 코너에 새로 들어온 조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상 코너의 조 실장, 죽은 내 남편과 똑같은 나이의 남자였죠. 어머, 미경 씨, 울어? 왜 그래? 아니에요. 눈에 먼지가 들어갔나? 이거 왜 이러지? 자기, 갱년기인가 보다. 나도 그랬었어. 그땐 생선도 못 구웠다니까. 생선이 불쌍해서. 그래도 역시 맛은 갈치지. 얼마 전에 남편이랑 제주도에서 지인 언니가 무어라 말을 수다스럽게 늘어놓았지만 제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제 눈에는 수상 코너의 조 실장만 보였죠. 처음 조 실장을 면접 자리에서 보았을 때 너무 놀라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뛰고 귀가 멍해져 제 심장 소리만 들렸었죠.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한참을 불러도 멍하니. 죄송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조진남이에요. 제가 수상 경력이 50년쯤 됩니다. 아기 때부터 아버지 따라 낚시 다녔거든요. 저 뽑아주시면 제가 정말 몸 바쳐 일하면서 이 가게를 이마트보다 더 크게 키워보겠습니다. 저는 그날 조 실장을 고용했어요. 제가 조 실장을 보고 놀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죽은 남편과 너무나 똑 닮아 있었거든요. 처음에 죽은 남편이 사실은 죽은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조 실장을 탈락시키려 했어요. 닮아봤자 내 남편이 아니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일하며 매일 마주할 텐데 조 실장을 보면 죽은 제 남편이 생각나 제 마음만 아플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제 머리와는 다르게 제 마음은 그를 이미 뽑고 있더군요. 조 실장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일도 곧잘했죠. 새벽같이 누구보다 일찍 나와 마트 주변을 정리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제게도 예의 있게 대해주었어요. 가끔 남편도 없는 젊은 여자가 큰 마트를 운영한다고 하면 우습게 알면서 막대하는 남자 직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 실장은 언제나 매너 있게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가장 오래 일한 주미 언니가 제게 말을 했어요. 주미 언니는 마트에서 유일하게 제 과거를 아는 언니였어요. 만날 그렇게 쳐다만 볼겨? 관심 있으면 가서 말으려. 차 한잔하자. 한번 만나보자. 밥 한번 먹어보자. 그렇게 말이야. 요즘 젊은 애들 말로
그 무엇이냐? 썸? 그래, 썸이라고 한다며? 그런 거라도 해봐야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지. 사람 그렇게 겉으로만 봐서 절대로 모르는겨.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 내가 눈치가 27단이요. 동생이 조 실장 멀리서 훔쳐보는 거 내가 모르겠어? 그러지 말고 가서 데이트라도 해봐. 혹시 알아? 내 낭구님이 될지. 죽은 내 남편과 꼭 닮은 모습의 조 실장을 저도 모르게 계속 바라봤나 봐요. 그걸 주미 언니가 눈치챈 거였죠. 그런데 조 실장도 제 관심을 눈치챘더군요. 어느 날 조 실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저희 사장님, 아니, 미경 씨, 혹시 주말에 시간 되세요? 주말이요? 주말이면 과일 들어오는 날인데요. 아, 그렇죠. 저 그러면 월요일은 어떠세요? 같이 식사라도 하고 싶어서요. 데이트 신청이세요? 네. 조 실장의 고백 이후 한동안 그를 마주하기 어려웠어요. 죽은 남편을 아직 잊지 못하기도 했고 아들을 잃어버린 이후 누군가를 만나보겠다는 생각 사실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심란한 마음이 깊어질 때 주미 언니가 답을 내주었죠. 만나봐. 만나보고 결정해도 손해볼 거 없잖아. 미안해서 그래요. 조 실장한테? 아니요. 아들한테요. 나중에 아들이 찾아왔는데 엄마라는 사람은 새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아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어머, 미경 씨 은큼하네. 난 만나서 데이트만 해보라는 거였는데 미경 씨는 벌써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야? 주미 언니의 실없는 농담에 그만 웃어버렸죠. 그래, 그렇게 그냥 웃어. 그리고 아들 생각나면 더 만나봐. 미경이 아들도 다른 좋은 양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걸. 나중에 아들이 미경 씨 찾아왔는데 미경 씨가 불행하게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어봐. 아이고야, 내가 미경 씨 아들이라면 그 꼴 난 싫다. 이 할머니 이제 내가 모셔야 하나? 이러면서 덜컥 겁날걸? 하하. 정말 그럴까요? 배신감 든다고 미워하진 않겠죠? 미워하면 나한테 데리고 와. 미경 씨가 지금까지 아들을 어떻게 찾아왔는지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말해줄게. 지금도 가게 창고에 가면 아들 찾는 전단지가 한가득 아니요? 아직도 그 심부름센터 사람들한테 다달이 돈 주고 있지? 아들 찾아달라고. 지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미워한다고? 그러면 나한테 데리고 와.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언니, 이제 그만 아파하고 너도 좀 챙겨.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 강산 2번이나 변하고도 한참 지났다 얘. 저는 용기를 내서 조 실장과 식사 데이트를 했어요. 사석에서 만나 대화를 해보니 조 실장은 더 다정다감했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전부인과는 사별을 했다고 했어요. 조 실장의 아들을 낳고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 23년간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남자 혼자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매주 한 번씩 만나 가볍게 식사를 하고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일쯤 조 실장의 고백으로 저희는 정식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조 실장과 연인 관계로 지냈습니다. 주미 언니를 포함 마트 식구들도 축하해 주었죠. 저 아들 잃어버리고 25년간 지옥 속에서 살았어요. 밥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었습니다. 반찬은 딱 하나 김치였어요. 고기 같은 것은 먹지도 않았기에 언제나 저는 40kg대의 몸무게에 창백하게 하얀 피부엔 파란 혈관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조 실장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맛있는 맛집도 다녔고 조 실장이 전화로 불러주는 자장가를 들으며 푹 잠들 수 있었죠. 마트와 집만 오가며 살던 제가 여행도 갈 수 있었고요. 행복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그렇게 조 실장을 만나며 2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결혼까지 약속하는 사이로 발전했죠. 그런데 그쯤 마트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 들었냐? 조 실장 4번이나 이혼했다며. 들었지. 우리한테는 사별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알고 보니 4번이나 이혼을 했다고 그러던데. 그저께 야채 코너에 새로운 순희 씨가 조 실장 4번째 부인 사촌이었대. 야, 남들은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결혼을 4번이나 하다니 대단하다. 대단하긴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지. 4번이나 이혼했다는 건 조 실장도 또라이 중에 최고 또라이라는 거 아니겠냐. 휴게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되었어요. 저런 소문이 이틀 전부터 가게에 떠돌고 있다는 걸 저도 알았습니다. 4번이나 이혼한 조 실장. 하지만 제게는 한 번의 사별이라고 거짓말을 했었죠. 일단 소문의 근원인 새로 들어온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조 실장의 4번째 전부인의 사촌이라는 순희 씨를요. 저 순희 씨, 지금 마트에 떠도는 소문 사실이에요? 조진남 씨 관련한 소문이요? 네, 사실이면 자세히 말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에휴, 제가 없는 말 지어내는 것도 아니죠. 조진남 씨 전부인이 제 사촌 언니인데요. 조진남 저 인간 우리 집안에서 유명해요. 순진한 언니 꼬드겨서 인생 조진 인간이라서 조진남이라고. 확실해요? 당연하죠. 처음에는 저도 긴가민가해서 조 실장 얼굴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서 사촌 언니한테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맞다고 기겁하던데요, 뭘. 결국 소문이 사실이었어요. 조 실장이 제게 거짓말을 했던 거였죠. 저는 그날 바로 조 실장에게 이 문제를 물어보았습니다. 4번이나 결혼했고 모두 이혼한 것이 사실이냐고요. 소문 들었구나. 사실이야. 거짓말할 생각은 없었어. 정말이야, 믿어줘. 그저 당신이 너무 좋은데. 그렇잖아. 4번이나 이혼했다고 하면 당신이 날 만나줬겠어?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어. 그리고 4명 여자들 모두 이상한 여자들이었다고. 이혼은 내 탓이 아니었어. 누군들 자신의 4번의 이혼 경험을 선뜻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 누구나 선입견을 가질 텐데요. 다 이유가 있어 이혼을 했을 것이다. 저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으니 4번이나 이혼을 한 게 아니겠냐. 정상인이라면 4번이나 결혼을 하지도 4번이나 이혼을 하지도 않는다라면서요. 하지만 제가 조 실장과 멀어지게 된 것은 4번의 이혼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조 실장의 태도였습니다. 순희 씨는 조 실장의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제게 말해주며 다른 말도 했었어요. 조 실장이랑 사장님이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 직원들한테 들었어요. 사장님, 조심하세요. 저희 친척 언니 이혼한 것도 조 실장이 바람나서였어요. 저 사람 여자한테 미쳐있는 사람이라고요. 친척 언니가 이혼하면서 상간녀 소송을 2명한테 했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쯤 조 실장을 향한 제 마음은 식어버렸어요. 그런 제 마음을 빠르게 눈치챘는지 조 실장은 결혼을 재촉했습니다. 저는 조 실장의 그런 행동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결혼을 거부하는 걸 떠나 이별까지 염두에 두자 조 실장은 나날이 예민해져 갔습니다. 신경질적으로 변했죠. 마트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했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냈습니다. 원래 저런 성격의 남자인가 싶은 생각에 나날이 그에 대한 실망이 쌓여갔죠.
하지만 조 실장은 저와의 결혼이 기정사실이라도 된 것 마냥 마트가 자기 것이라는 듯 직원들을 대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직원에게 호통을 치며 해고를 외치는 모습에서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첫 번째 희생양은 순희 씨였어요. 조 실장 네 번째 전부인의 사촌이요. 무엇이 무서운지 조 실장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순희 씨를 해고하려 했죠. 물론 저도 조 실장이 마트에서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도록 내버려 두진 않았습니다. 제가 순희 씨 해고는 막았지만 조 실장 갑질이 더럽다며 순희 씨 스스로가 사직서를 내고야 말았어요. 결국 제가 폭발하고 말았죠. 무슨 짓이야? 당신이 뭔데 직원들 해고를 한 해 만에 그러는 거야. 순희 씨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오너가 감정에 이끌려서 판단을 하면 안 되지. 직원들 대할 때는 냉정하게 대해야 하는 거야. 순희 씨는 이상한 소문을 내서 회사 분위기 망쳐서 해고한 거야. 헛소문? 나 참 어이가 없네. 설령 그 말이 맞는다고 해도 당신한테는 그럴 권리 없어. 당신이 오너인 건 아니잖아. 뭐? 아이, 당연히 우리 결혼하면 나도. 아직 안 했고 앞으로 할 생각도 없어. 이제 우리 그만 만나는 게 좋겠다. 조진남, 난 당신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정말 모르겠어. 저는 그날 조 실장에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하지만 조 실장은 받아들이질 못하고 계속 저희 사이를 억지로 이어가려 했습니다. 그저 제가 화나서 홧김에 이별을 말한 걸로 생각하더군요. 그럴수록 저희 사이는 갈등의 골이 깊어져만 갔죠. 그쯤 저희 마트에 애완동물 용품 코너를 만들었어요. 애견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전보다 인기가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애완동물 사료와 간식 등을 납품하는 거래처 직원이 저희 마트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병구 청년, 오늘은 일찍 왔네요. 오늘은 오전 납품이 일찍 끝났어요. 사장님 가게 매대에 깔끔하게 정리 좀 하려고 일찍 왔어요. 애완동물 용품 코너 거래처 직원은 31살의 젊은 청년이었어요. 인사성 바르고 늘 씩씩한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강아지 사료를 매대에 정리하는 그의 손바닥을 보곤 깜짝 놀랐습니다. 손바닥에 세모 모양의 화상 흉터가 있었어요. 잃어버린 제 아들이 딱 그랬어요. 제가 아들을 잃어버리기 한 달 전이었죠. 6살짜리 제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난로 철판 위에 새로 된 브로치를 올려두었어요. 그리고는 달궈질 대로 달궈진 브로치를 아들은 손으로 잡았죠. 아들은 깜짝 놀라 세상이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들이 사고친 걸 알았고요. 하지만 이미 아들 손바닥에는 화상으로 인한 브로치 자국이 진하게 남은 뒤였어요. 그런데 애완동물 코너 거래처 직원인 병구 청년 손바닥에 비슷한 모양의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저는 설마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몇 날 며칠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서둘러 병구 청년의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나이는 31살이었어요. 잃어버린 제 아들과 똑같은 나이였죠. 점점 제 손이 떨려왔어요. 설마가 혹시나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일단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은 병구 청년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잃어버린 제 아들이 맞다면 부모님이 없거나 있어도 양부모여야 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병구 청년에게 대놓고 물어볼 순 없었습니다. 어떻게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 고민을 해결해 준 것은 주미 언니였어요. 병구 총각? 병구 총각 고아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이요? 확실해요? 몇 살 때 고아원에 들어갔대요? 부모님 이름은 안 돼요? 아니, 그것보다 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이고, 하나씩 물어봐. 숨 넘어가겠네. 나도 자세한 건 모르고 고아라는 것만 알아.
저번에 배달하는 박 씨랑 병구 총각이 이야기하는 거 들었지? 저는 주체할 수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병구 총각이 잃어버린 내 아들일까라는 생각에 숨조차 쉴 수 없었죠. 그런데 그건 갑자기 왜 물어? 저는 아직은 확실한 상황도 아니기에 말을 아꼈지만 주미 언니는 태생이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의 언니였어요. 끈질긴 추궁 끝에 결국 저는 입을 열 수밖에 없었죠. 병구 총각 손바닥에 잃어버린 제 아들한테 있었던 똑같은 흉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요. 아이고 세상에, 참말이야? 세상이 참 좁긴 하구나. 어떻게 아들을 바로 앞에 두고 그동안 몰라봤을까? 아이고. 언니, 아직 몰라요. 고작 흉터 하나 똑같은 건데요, 뭘. 아이, 뭐라고 있어. 요즘에 유전자 검사인지 뭔지 쉽게 알 수 있다며. 어서 그런 검사라도 해봐. 주미 언니의 말에 저는 제 결심에 확신을 담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병구 총각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일이었죠. 그날 이후 일주일에 2번 오는 병구 총각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물론 만날 때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이런 제 모습을 조 실장이 눈치를 챘습니다. 제가 병구 청년을 마음에 품었다고 생각하며 제 마음을 오해하더군요. 당신 50대야. 손병구 씨는 당신한테 너무 어리지 않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말한 그대로지. 송병구 그놈은 당신한테 너무 어린 놈이라고. 기생 오래비같이 생긴 놈. 병구 총각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내 일에도 관심 갖지 마. 네 꼴이 과간이다. 뭐? 분명히 말했을 텐데 우리 사이 끝난 사이라고. 그리고 여긴 일터야. 난 당신 고용 주고 그리고 나한테 예를 갖춰. 그리고 앞으로 사적인 이야기는 삼가시죠, 조진남 씨.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합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립죠. 이 조진남하고 연애는 절대 여자 쪽에서 먼저 못 끝냅니다. 내가 끝났다고 해야 끝난 거라고. 알아들어? 이후 조 실장의 갑질은 더욱 심해졌어요. 딱 한 사람한테요. 병구 총각이 납품을 위해 마트를 찾아오면 온갖 굳은 일을 다 시키며 괴롭히기 시작했죠. 결국 저는 조 실장 해고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법상 제가 해고를 통보해도 한 달간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조 실장은 그 한 달간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서 병구 총각을 괴롭히려 하더군요. 결국 저는 서둘러 병구 총각에게 유전자 검사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제가 사장님 가족 같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통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장님. 혼란스러운 거 잘 알아요. 미안해요. 사실 내가 옛날에 6살 난 내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아무래도 병구 총각이 내 아들일지도 몰라서 그래요. 비용은 제가 다 낼 테니까 검사만 받아주면 안 될까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사장님에게 그렇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는 건. 그런데 사장님께서 아들이 6살 때 잃어버리셨다면 제가 그 아이일 리가 절대 없어요, 사장님. 제가 정말 갓난쟁이 때 고아원에 들어갔어요. 엄마인지 아빠인지 아니면 둘 다 합의하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피덩이일 때 고아원 문 앞에 버려져 있었대요. 그리고 다들 도망가 버려서 저는 입양도 못 가보고 고아원에서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작도 전에 제 꿈이 희미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간신히 참으며 병구 총각에게 말했죠. 착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병구 총각 기억은 갓난쟁이 때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실은 6살일 때일 수도 있잖아요. 제발 검사만 한번 받아주면 안 될까요? 네, 이 검사 받아보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사장님.
다만 사장님께서 실망하실까봐.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검사 받으면 될까요? 제가 이런 건 해본 적이 없어서. 병구 청년의 허락을 받아 친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기관에 연락을 해서 병구 청년의 목은 칫솔, 손발톱을 보냈죠. 제 것과 함께요. 결과는 일주일 안에 나오고요. 문자로 먼저 통보해 드릴 거예요. 공식 결과지는 등기로 발송드리고요. 담당자의 사무적인 말투를 듣는 순간에도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쳤죠. 그렇게 천년 같은 일주일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제발, 병구 청년이 제 아들이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큰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조 실장이 병구 청년에게 수상 코너 일을 시킨 거예요. 병구 청년은 다음 납품업체에 가야 해서 조 실장이 시킨 일을 할 수가 없었죠. 마트 직원도 아니었고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되지 어디서 말대꾸야? 죽고 싶냐? 죽고 싶냐고? 제 일정상 그 일은 해드릴 수가 없다고요. 저도 다른 거래처에 납품을 해야죠. 이게 끝까지 말대꾸네. 그래, 너 오늘 좀 맞자. 저 때문에 조 실장이 병구 청년을 괴롭히려고 의도적으로 저런 거였어요. 결국 조 실장은 병구 청년을 냉동 오징어로 폭행하기에 이르렀죠. 조 실장에게 맞아 만신창이가 돼서 터덜터덜 다음 거래처로 떠나는 병구 청년을 바라보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겠더군요. 저는 콧노래를 불며 난장판이 된 수상 코너를 정리하는 조 실장에게 달려가 외쳤어요. 조진남 씨, 이게 무슨 행패예요? 병구 씨가 당신 부하 직원이라도 돼요? 우리 마트 사람도 아니잖아. 아니, 마트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갑질해도 돼요? 당신 일 남한테 떠넘겨도 되냐고요. 그러더니 사람을 때려요. 나 이번 일 조용히 못 넘어가요. 폭행으로 고소는 당연한 거고 당신 당장 해고야. 내일부터 마트 나오지 말라고. 마트 전 직원이 저와 조 실장을 숨죽여 쳐다보더군요. 노동청의 벌금을 물던 말든 더 이상 저런 인간과 함께 일할 수 없었어요. 병구 청년에게도 말해서 조 실장을 폭행으로 고소도 하려고 했죠. 변호사 선임 등은 제가 다 도와주고요. 왜 이렇게 그 새끼를 감싸고 돌아? 너희 무슨 사이인데? 너 바람났냐? 내가 진작에 눈치는 챘다만 참나 너무 더럽지 않냐? 50대 여사장이랑 30대 총각의 바람? 뭐? 말 함부로 하지 마. 더러운 것들, 너네 어디까지 갔어? 어쩐지 병구 새끼 바라보는 눈빛이 야릇하더만. 네가 아주 미쳤구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헛소리하지 마. 병구 총각은 그냥 뭐? 왜 말을 못해? 병구 총각이 내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라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으면 했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면 제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말을 못하자 마트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그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주미 언니가 나섰어요. 조 실장,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야? 미경이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지금 억하심정에 이렇게 깽판치는 거야? 남자가 좀스럽게 이러지 말고 지금이 물러날 때다 싶으면 그냥 조용히 물러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추잡하게. 아줌마야말로 입 닫고 있어. 늙어서 사별한 게 겁도 없이 어디서 입을 놀리긴. 뭐? 뭐라고? 이 상놈의 새끼를 보소. 네 놈을 보니까 왜 4번이나 이혼한 줄 알겠다. 아줌마는 남편 잡아먹었잖아. 아니야? 주미 언니와 조 실장이 싸움이 났고 주변 구경꾼들은 더욱 신이 나서 자기들끼리 말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웅성거리는 모든 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저는 정신을 잃을 것처럼 아득해져 갔습니다. 김미경, 네가 말해봐. 입 닫고 있으면 끝이냐? 너 바람 맞지?
젊은 놈하고 눈 맞아서 나한테 헤어지자고 한 거 아니냐고, 어? 왜 입을 닫고 있어? 말을 해봐! 내 아들일까봐 그랬다. 잃어버린 내 아들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랬다고. 병구 청년이 내 아들인 것 같아서 25년 전에 멍청한 이 엄마 실수로 잃어버린 내 아들 같아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친자검사 해보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불일치라고 할까봐 그 말을 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말도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애만 타고 있었어. 그래서 그런 거라고 이 나쁜 인간아. 이제 이유 알았으니 속 시원하니? 시원하냐고. 제 말에 마트는 찬물이라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손님들도 직원들도 숨소리도 못 내고 침묵만 흘렀죠. 저는 쏟아지는 눈물을 가리며 사무실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조 실장이 제 등 뒤에서 말을 했어요. 확실해? 확실하냐고. 당신 바보야? 걔 당신 아들 절대 아니야. 딱 보면 모르냐? 순진한 얼굴 표정하고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면서 돈 존나 밝히게 생겼잖아. 당신 아들인 척하면서 돈 뜯어내려는 속셈이라고 이 멍청아. 저는 돌아서 조 실장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당신 해고야. 내일부터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마트에 나타나면 영업방해로 고소할 거고 내 앞에 나타나면 접근 금지 신청할 거야. 그 뒤로 조 실장은 마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란한 마음을 일을 하는 걸로 풀었어요. 정신없이 일을 해서 친자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떨리는 마음을 잠재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째 되는 날 병 음료 재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만 실수로 들고 있던 유리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박살이 났어요.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순간 산산이 조각나는 유리 조각들이 꼭 제 마음 같았어요. 희한하게 철렁하고 제 가슴이 내려앉았죠. 그때 핸드폰에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검사 결과는 불일치입니다. 감정선은 3위로 신청한 주소로 발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입을 막고 사무실로 가서는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리고 울어버렸어요. 생각해보면 고작 손바닥에 있는 아주 작은 흉터 하나였어요. 어쩌면 제 아들을 너무나도 찾고 싶은 나머지 제가 제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며 껴 맞추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아니, 그게 맞을 겁니다. 손바닥에 작은 흉터 하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을까요? 겨우 손바닥 흉터 하나에 기대어 병구 청년에게 부모님이 있는지 고아로 살아왔는지 물어왔던 제 자신이 참으로 한심했습니다. 현실은 영화나 드라마처럼 아름답지 않죠. 그런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었어요. 누군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미 언니였죠. 애써 눈물을 닦고는 문을 열어주니 주미 언니가 걱정되는 얼굴로 서 있더군요. 미경아, 무슨 일이야? 결과 나온 거야? 설마. 역시 불일치라고 하네. 아이고, 아이고, 하늘도 너무하시네. 어쩜 이럴 수가 있니? 자기 일처럼 기대하던 주미 언니도 친자검사 불일치 소식에 저를 안아주며 오열을 하더군요. 나 사실 알고 있었어. 우리 아들 아마 잘못된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못 찾을 수가 없잖아. 이거사, 그런 말 하지 마.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못 찾아도 이 세상 어디에서 잘 살고 있을 거야. 언니, 나 너무 오래 살았어. 애 잃어버린 엄마가 무슨 염치로 아직까지 살아있는 건지. 다 늙은 내 앞에서 별말을 다 한다. 그렇게 주미 언니와 한참을 서로 안고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사무실을 나오는데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제 사무실 앞에 조 실장이 쭈그려 앉아 있었거든요. 병구 그 새끼 아들 아닌가 봐.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내가 해고라고 했잖아. 나? 나 그냥 손님으로 온 거야. 마트에 장 보려고. 당장 백수 되니까 소주가 땡기더라고. 그래서 술 사러 왔는데 당신이 울면서 사무실로 달려가길래 무슨 일인가 위로해줘야 하나? 해서 들어왔지. 당장 나가. 내가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해야겠어? 안 그래도 갑니다, 가요. 나도 바쁜 사람이야. 그런데 말이야, 병구 걔가 당신 아들 아니면 당신한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참에 잘생기고 젊은 그놈 끼고 살면 되잖아. 안 그래? 때론 서방처럼, 때론 아들처럼. 죽여준다, 야.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아. 저는 참지 못하고 조 실장의 길사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한 대 맞고 나더니 조 실장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저를 노려봤죠. 이게 돌았나? 죽고 싶어? 조 실장이 제게 주먹을 날리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조 실장 몸이 붕 뜨더니 날아가서 구석에 처박혔어요. 알고 보니 병구 청년이 달려와서 조 실장을 그대로 발로 차버린 거였죠. 조 실장은 그대로 쓰러졌고 병구 청년은 그 위에 올라타 조 실장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웃겨? 넌 이게 웃기냐? 웃겨? 조 실장은 찍소리도 못하고 병구 청년에게 얻어터지고 있었죠. 저와 주미 언니 그리고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달려와서는 급하게 병구 청년을 말렸어요. 조 실장은 입술이 다 찢어지고 쌍코피를 터뜨리며 간신히 일어섰죠. 이 개새끼들, 내가 너 감방에 쳐넣는다. 못할 줄 알아? 그러더니 분에 못 이겨 옆에 있던 화분을 들어 병구 청년을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마트 직원들이 모두 저와 병구 청년 옆에 서서 조 실장을 노려봤어요. 조 실장이 제게 떠들던 그 소리가 워낙 커서 다들 들었던 거였죠. 뭘 쳐다봐? 병구 저 새끼가 나 먼저 때린 거 못 봤어? 조진남 씨, 당신 진짜 쓰레기야. 당장 안 꺼져? 어디 나한테도 맞아볼래? 진짜 해도 너무하네. 짐승이 사람 탈을 써도 당신처럼은 안 하겠다. 그러면서 모두들 한마디씩 하며 조 실장을 욕을 했죠. 결국 조 실장은 달아나듯 마트를 나가버렸습니다. 소란이 잠잠해질 즈음 병구 청년을 데리고 마트 밖으로 나갔어요. 이야기 들었죠? 이런 방식으로 전해주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미안해요, 병구 씨. 괜히 기대하게 만들어서. 제가 죄송하죠, 사장님. 저도 사장님께서 제 어머니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좋은 꿈 꿨어요. 이제 꿈에서 깬 거죠, 뭐. 그러더니 병구 청년이 머뭇머뭇하다가 저를 안아주었어요. 사장님 아들 꼭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꼭이요. 그렇게 저와 병구 청년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마트 일을 하며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심부름센터 직원들을 만나 아들을 찾았는지 물었어요. 병구 청년은 바쁘게 트럭을 몰며 강아지 사료 등을 납품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죠. 그리고 2달쯤 지났을 때 병구 청년이 제게 인사를 하러 왔어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인사드리고 가려고요. 마지막이요? 왜요? 일 그만두세요? 네. 사실 제 여자친구가 펫샵을 하는데 일이 잘 되고 있어서 제가 가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1년 바짝 벌어서 내년에 결혼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일 그만해야 해서요. 사장님과도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좋은 일로 떠나는 건데 잘 된 거죠. 결혼식 할 때 청첩장 보내줘요. 꼭 찾아갈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동안 많이 감사했어요. 잊지 않겠습니다, 사장님.
건강하세요. 병구 씨도 건강해요. 그렇게 병구 청년하고도 헤어지게 되었어요. 마지막 납품 물건들을 내려놓고 매대를 정리하고는 제게 인사를 하고 가려던 병구 청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그거 아세요? 뭐요? 우주는 엄청나게 크대요. 그래서 태양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큰 우주에, 하필 지구에, 그것도 대한민국에, 그것도 경기도에, 그 하늘 아래서 저희가 산다는 건 이건 뭐 완전 붙어서 같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별을 해도 워낙 가까이 살고 있으니 함께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서로 그리워하지 말자. 뭐 이런 뜻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말 어디서 들었어요? 네? 제가 방금 한 말이요? 네, 그 말 어디서 혹시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네, 제 고아원 동기 친구가 항상 해주는 말이라. 저 말은 제가 아들을 잃어버리기 전에 밤에 잠자기 전에 항상 해주던 말이었어요. 다른 또래의 친구들은 공룡을 좋아해서 공룡책이다 장난감이다 사달라고 할 때 제 아들은 고작 6살이던 아이가 우주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했죠.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늘 해주던 이야기였어요. 저는 항상 일 때문에 아들과 떨어졌으니까요. 제가 아들한테 늘 해주던 말이었어요. 혹시 그 친구 지금 연락할 수 있어요? 걔 지금 미국에 있는데. 잠시만요. 지금 안 자려나? 영상통화 한번 해볼게요. 병구 총각은 자신의 친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갔고 저는 입이 마르고 초조해져 갔죠. 여보세요? 병구 총각이 말한 친구가 전화를 받고 그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준아, 나 아시는 분이 사장님 우세요? 병구 씨 친구분, 어렸을 때 집 앞에 작은 강이 있었는데 기억나요? 네?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집에 있던 다른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집에 엄청 큰 나무가 있어서 그 나뭇가지에 그네를 달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그러시죠? 그 나무에서 떨어진 적도 있었고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손바닥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제 질문에 무언가 심각함을 느낀 병구 총각 친구가 조용히 손바닥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 손바닥에 하얗게 선명한 세모무늬 자국이 있었죠. 손바닥 상처 어떻게 생긴 건지 기억해요? 제가 난로에 엄마 머리핀인가? 브로치인가를 올려뒀다가 달궈진 것도 모르고 집어서. 엄마 이름이 뭐예요? 제 엄마 이름은 김미경이에요. 희준아, 그런데 누구세요? 누구신데 그런 걸 아세요? 엄마? 엄마야? 제 엄마예요? 제 아들이 분명했어요. 병구 총각이 영상통화를 켜서 핸드폰에 친구 얼굴이 나타나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맨 제 아들이라는 것을요. 지금은 서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 아들 희준이는 한참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 어디 있었어?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나도 엄마 찾았어. 계속 찾았다고. 지금까지 계속. 병구 청년도 이 기적 같은 일에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는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
병구 총각을 안아주며 감사하다는 말을 수백 번은 외친 것 같습니다. 아들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공부 마치고 일을 하고 있다고 했죠. 아들은 제 소식에 다음 날 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날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제 아들은 남편을 꼭 닮은 모습으로 듬직하게 커 있었어요. 제 허리까지도 안 오던 아이가 어느새 저보다 훌쩍 큰 남자로 커 있었습니다. 달려가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25년 동안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아들을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와서는 그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들은 그날의 기억이 희미하지만 대략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장의 아주머니를 쫓아갔다가 아들보다 조금 큰 형들이 겨울에 마른 논에서 불장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형들을 따라갔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한참 불장난을 하다가 어른들이 나타나 형들은 혼이 나고 뿔뿔이 도망쳐 사라졌다고 해요. 그러자 덜컥 겁이 났대요. 그곳이 어딘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때 나타난 어른 중 한 명을 붙잡고 말했답니다. 엄마 찾아달라고, 여기 어딘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 어른이 참 나쁜 사람이었어요. 제 아들을 데리고 가서 팔아버린 거였죠. 아들은 이후 앵벌이 같은 것을 하며 1년쯤 살다가 어느 외국인 선교사에게 구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 따라서 성당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 있었어요. 보육원 관계자들이 엄마 찾기 위해 애를 써주셨는데 결국 못 찾았고요. 17살이 될 때까지 저를 찾지 못한 아들은 자기를 구해준 선교사를 따라 미국으로 넘어갔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는 정착까지 한 거였죠. 그렇게 일주일간 저희 집에 머물던 아들은 미국 회사와 집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완전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읽은 모든 것이 미국에 있는데 저 때문에 버리지 말라고 했죠. 대신 제가 아들 곁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에 산 것도 아들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을 찾았는데 이곳에서 살 이유가 없어졌죠. 그저 아들 옆에서 살면 되거든요. 그렇게 아들은 먼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남아 친자 검사 결과를 받았어요. 김미경과 최서준은 99.9% 확률로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 결과지를 받는 그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을 받은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마트를 정리하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마트는 주미 언니에게 대신 운영을 부탁했어요. 그리고 언니의 딸과 함께 살도록 제가 살던 집을 드렸죠. 아들을 찾은 소식에 주미 언니는 1시간이 넘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트 다른 직원분들도 모두들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짐들을 정리했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가듯 몇 가지 옷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아들이 있는 플로리다로 떠납니다. 따뜻한 곳이라고 하더군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타지. 그곳의 바다는 어떤 색일지 궁금합니다. 그곳의 공기는 무슨 맛일지 궁금해요. 그곳의 하늘은 얼마나 높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5년간 기다린 내 아들의 모든 것이 저는 궁금하네요. 어서 날아가서 제 아들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기적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것인 줄 알았어요. 제 삶에는 어떠한 의미도 없는 단어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우리들 삶도 어쩌면 기적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